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설명회를 또 하니까 또 어머님들도 이렇게 또 많이 뵙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설명회가 쉽지는 않죠. 근데 오늘은 어머님 좀 얘기를 좀 잘 듣고 가셔서 내년에 좀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학원 측에서는 이제 그 모집 설명회처럼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오늘 정보를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목적성은 오늘 잘 들으시고 내년에 좀 이렇게 장황하게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준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집에서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설명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준비를 할 때 보통 초등의 주제다, 중등의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으로서의 티가 좀 묻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은 중학생으로서의 좀 티가 묻어나야 되는데 이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근데 부모님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보고서는 아주 아름답게 퀄리티가 높게 그 다음에 수준 있게 깔끔하게 떨어져서 나오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2016년도부터 그 선생님들, 특히 과학 선생님들이 보고서의 수준을 갖다가 논하지 않아요. 보고서의 수준을 논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직접 한 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치동에서 제가 가르치던 친구들이 여기 유명 학교 D 학교에 다니던 재학생인데요. 그 학생들이 사실 보고서를 써서 냈지만 그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저는 통과가 못 될 거라고 봤어요. 왜? 수기로 썼고 글씨도 엉망이고 실험도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작품이 학교 대표로 선발돼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생이 한 것.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어머님들 이제 제목을 보시면 정말 이걸 초등학생이 했어? 라고 할 정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근데 내용은 뜯어봐야죠. 내용에 대한 부분의 퀄리티는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올해 추세가 좀 다른 건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코딩 분야가 엄청 세게 나왔다는 것. 코딩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아두이노 이런 것들이 지금 세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내후년 같은 경우에 모든 과목 영역에서 이제 코딩이라는 부분의 접목이 이루어진 융합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의학 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할 때 그 설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사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수학과 과학, 그냥 코딩과 과학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과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영역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프린트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프린트를 갖다가 제가 하지 않은 그 이유는 92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이제 60일에 서울시 전람회 초등고 그 우수작들 있잖아요. 그 작품 요약서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장님께 제가 지금 드렸으니까 실장님이 어머님들 번호로 그걸 갖다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께 파일을 갖다 보내드리면 어머님들이 그 파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보시면 92페이지에 PDF 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드리는 이유는 제목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그거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안 보기 때문에 요약서만 가지고 내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실 때 애들이 관심 보이는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소갈맹이를 모르기 때문에 관심 주제에 대한 부분의 설정이 참 어려워요. 내년에는 지금 이제 같이 여기 올림피아드에서 권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그 영재고 실적이 올림피아드가 지금 좋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수학으로만 해요. 그러면 서울 영재고등학교가 이제 실제 수학으로만 됐다고 하면 한과형이 9명인데 내년에 한과형은 그 부분에서 비교과가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면 한과형의 수치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한가형은 수학을 갖다 많이 했다고 해서 보내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가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길을 열어주면 영재고 진학을 원하는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또 하나의 그 모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어머니들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영재고 입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생활기록부의 관리를 하기 위해 이 비교과에 대한 부분의 영역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성대경시나 아니면 KO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영재고 진입 원서를 갖다가 쓰게 되면요, 뭐가 빠지냐면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의 주제에 관해서 본인이 활동 내역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KMO 금상 적은 거는 활동 내역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과학 활동한 것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재고 진입을 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세계를 갖다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기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생기부에 적힐 수 있는 내용의 가지수는 항상 대회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놨다가 대회가 있는 때에 그 작품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출품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서울교대가 지금 현재 수학 과정에 대한 부분을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포트폴리오 제출할 때 과학이든 독서든 아니면 마인드맵이든 제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설명회에서는 수학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무슨 과정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할 때 가능한 부분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그거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이나 아니면 또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어머님들께서 면밀히 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금 이제 설명의 주제는 과학 전람의 주제 분석입니다. 이 주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수준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작년하고 좀 다르죠. 작년에는 거의 대회가 이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62회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초등이 100팀을 뽑았는데 작년에 6개 분야에서 63팀밖에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물리, 화학, 생물, 산업, 지구,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지금 산업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머니 비중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화학과 생물 당연히 물리예요. 근데 여기서 IT 분야가 어머니 물리 못지않게 높아요. 작년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 부분에서 이 과정상에서 할 때 IT 소프트웨어 분야가 높았던 거는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활용해서 실제 그 과정상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T 소프트웨어, 즉 코딩을 갖다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그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녹여낼지 지금 어머님들께서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딩 학원들이 이제 배울 때 코딩하고 아두이노에 대한 부분을 또 메이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언어적인 기반을 갖다 활용을 갖다 할 건지 아니면 아두이노 자체에 대한 어떤 기기적인 부분을 갖다 활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하면 이게 어디에든 쓰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갖다 없앤 건 여기서도 계속 쓰이기 때문인데 저희가 보통 화학 실험을 갖다 할 때 MLB 장치를 갖다 이용해서 노트북을 사용하면 그 부분에서 시간당 저희가 잊지 않아도 관찰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기기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이 IT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조금씩 익혀서 그것들을 준비를 해놓는 게 좋고 단순히 그냥 실험을 하고 끝내는 거에 대한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 여기 지금 올림피아드 과학학원에도 제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과학 수업 지금 3시간씩 3번 하고 한 타임을 저희가 코딩으로 지금 붙여야 되지 않나 지금 그 생각을 갖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 고민을 갖다 하느냐, 실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딩에 대한 부분을 교과상으로 실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짜내는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전람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걔는 지금 현재 아까 2020년도에 62회 때 했던 아이들의 걔를 갖다 보시라고
여기다 지금 해놓은 겁니다. 확실히 다르죠. 그냥 딱 20팀씩 뽑았어요. 진짜 많이 뽑았는데 올해는 좀 달라요. 작년하고 뭐가 다르냐면 화학에 있어야 될 주제가 생물에 가 있고요. 생물에 있어야 될 주제가 산업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 이례적인 거는 뭐냐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부분에 다가섰다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산업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할 때, 생명과학에 해당되는 것들을 할 때 이 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이민 거는 본인들이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 즉 선택에 대한 부분이 포지션 자체가 적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빛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사실 빛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영역상? 그렇죠. 물리로 가야 되죠. 근데 물리인데 산업과 생물과 지구과 환경이 넓게 걸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본인이 거기에 있는 부분의 영역을 갖다가 파괴하고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중구난방이에요. 올해는. 자, 근데 여기 주제들을 갖다가 보시면 21세기 지진 탈출기, 방진이죠. 자, 그 다음에 실내와 미끄러지는 정도에 대한 과학적 탐구. 이거는 서울시 과학전시관에 가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제를 딱 보면요, 어머님, 여기서 뭐가 있냐면 공명현상을 이용한 동생 그네 타기 선수 만들기예요. 근데 초등학생이 어머님 공명현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단어 자체를 수식으로 연결해서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수식 과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럼 아이들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거고, 근데 도르래를 활용한 항공모함 캐터펄트에 대한 연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제가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갖다 선택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부분에서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다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초등부 주제 키워드는요,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파동, 마찰력, 빛, 힘인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뭐냐면 가장 이제 아이들의 선택을 갖다가 할 때 순위 안에 들어가는 주제들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도르래에 대한 활용과 압력차, 그 다음에 우리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곡선이 들어갔는데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중등부에도 주제가 하나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는 변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잘 선택을 해 놓으시면 사실 그 주제를 갖다가 내가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저희는요, 여기서 어머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남들과 다른 걸 갖다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만 바꿔도, A를 갖다 A-만 바꿔도 그 주제는 다른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어머님, 이 대회가 60회 이상을 진행해 오는 동안 그런 주제들이 없었을까요? 묻혀졌던 주제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묻혀졌던 주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나오면 시대적인 부분에서 그 주제가 상을 받는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책상 서랍이나 이런 데에 혹시 묵었던 주제들이 있으면 그 주제들을 갖다 꺼내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세요. 예를 들면 어머님, 저희가 여기 학원에 책상이나 이런 데 먼지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먼지에 대한 이 바닥재하고 이 벽지만 바꿔도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갖다가 해도 사실은 아이들이 충분히 연구소대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간도 충분히 있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빛을 하는데 수준이 올라갔다고 보는 이유는요, 자외선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인 반면 심박수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심박수에 대한 부분의 주제는 본인이 지금 여기서 서울시 지금 예선까지 지금 올라간 주제이지만 나중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의대를 진학하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주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심박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동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증명 구조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법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것을 이용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 아이들한테 주제를 갖다 던졌을 때 무언가를 갖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게 요구를 갖다 하는 추세가 아닌 걸로 보여진다면 아이들이 여기서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선택할 거는 바로 마찰력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만약에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은 빛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빛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머님 이거 주제를 갖다 선택할 때 조금 팁을 드리면 어머님의 힘과 아버님의 어쨌든 생각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가고자 하는 부분의 진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성립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 주제에 맞게끔 그것을 갖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주세요.
보통 이 주제가 지금 올해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서 진행한 게 7월 달 말이에요. 그러면 7월 달 말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2달 반 정도로 왔는데 준비를 일찍 하는 애들은 언제부터 하냐면 어머님 12월 달부터 해요. 네,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제가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준비를 갖다 시킨 팀이 8팀이에요. 서울시 예선에 올라간 팀이 7팀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12월 늦으면 5월부터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트레이닝 시켜서 하도록 권유를 갖다가 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찾아보고 그것을 이게 습득할 수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거예요. 한 달에 어떤 때는 2번 수업하고 어떤 때는 수업을 아예 안 했어요. 네, 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정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결과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만약에 부모님들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두 학생들의 자율 권한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게 어떤 대회에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주요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시끄러운 건 중등부 같은 경우 휘문, 초등부 같은 경우는 어디죠? 대도. 네, 거의 휩쓸었죠. 네, 100개 팀 중에 거의 10%입니다. 10%. 네, 근데 그거는 어머님 학교의 행정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압구정 초등학교가 없잖아요. 한 팀밖에. 압구정 초등학교 작년에 어머니 6팀입니다. 서울시 그것도 수상이. 네, 근데 그 이유는 올려보낸 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 그걸 거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올려보낸 팀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팀 올려보냈으면 그건 한 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이 나와도 한 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의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머님 자녀가 속한 학교에 운에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학교에다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사실 그게 또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올해 내가 내 앞에 있는 아이들, 좀 참여했던 아이들이 몇 팀이 올라갔는지 올해 한번 면밀히 보세요. 그래서 면밀히 보시면 한 팀을 올려보냈는지 두 팀을 올려보냈는지 하면 내년에도 그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 대신 올해 이례적으로 그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팀들도 많지만 다수 2인이나 3인이 참여해서 대회에서 지금 수상 실적들이 나온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원래 지금 현재 2014년도 15년도에 진행되는 학생 탐구 발표 대회에 준해서 대회가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학생들 숫자가 많아지면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나 셋이 하는 게 훨씬 대회에서는 유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갖다 할 때 주변에서 잘하는 친구들끼리 어머님 묶으려고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해줄 친구들이 필요해요. 재밌게 할 친구들. 재밌게 할 친구들이라고 하는 건 싸워도 좋은데 이거 하자고 할 때는 그거에 꽂혀서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줄 친구들. 자, 그 친구들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 명의 친구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친구들이 각자가 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섞어주는 역할을 어른이 해야 돼요. 애들은 지금 현재의 세대 아이들은요, 머리 지수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 머리 지수가 뛰어난 아이들이 무엇을 못하냐면 본인의 개인적인 주장을 갖다가 할 뿐이지 성난 거를 갖다 못하기 때문에 그 주장이 좋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묻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난 거는 어머님들이 그걸 들어보시고 어머님들이 말을 100마디 하는 것보다 아이가 100마디 할 수 있도록 섞어주시는 거를 어머님의 경험, 아버님의 경험으로 이걸 포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 똑똑하게 어머님 알아들어요. 단 수학을 갖다 많이 한 친구들, 본인이 또 책을 많이 읽어서 습득을 많이 한 아이들, 그 다음에 학원에 다녀서 중등부, 고등부까지 지금 학습을 갖다 한 친구들 모두 다 동일한데요. 딱 1년 선상에다 놓고 보면 대부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섞어주는 역할을 어머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화학은 이 부분에서 지금 주제들을 갖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이제 pH나 아니면 설탕, 밀도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 화학까지 보면 초등부 어머님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얘들은 천재예요?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재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학은 원래가
진행이 될 때 매년 주제에서 수상실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감입니다. 근데 물감을 하면 물감에 대한 내용이 뻔해요. 변색 과정이나 아니 물감 되돌리기나 아니면 또 물감에 대한 부분에서 붙였던 걸 갖다 다시 원래대로 풀어주는 거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근데 매년 똑같은 주제가 나오는데 매년 똑같이 올라가요. 그럼 뭔가요? 그거는 이 탐구의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화학을 갖다 하실 때는 여기서 이게 저희가 균이, 살균이, 항산화가 이게 실질적으로 생명과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생물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계시는데 지원을 하실 때 이 부분에서는 생물인지 아니 화학으로 지원할지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생물이기 때문에 이 균 자체에 대한 부분은 생물 지원자가 100명이면 100명 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방향을 살짝 틀어서 내가 화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가늠하는 경우 그것을 화학으로 지원할 때 훨씬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왜? 화학에서 지원한 그 분야 중에 새로운 분야이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에 지금 주제 나온 것 중에 좀 새로웠던 거는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증명인데요. 이 증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으로 지금 썼던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내용 궁금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목만 지금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특이한 케이스가 올라오는 경우에 이게 지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거를 갖다가 볼 때 여기에 보면 여기 있네요. 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인데 마이야르 반응 증명을 갖다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반응에 대한 걸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했던 그 친구들 중에 한 팀 안 된 친구가 풍뎅이 가지고 그걸 관찰일지처럼 썼어요. 근데 전람회에서 그 풍뎅이 관찰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을 갖다가 특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이번에 보고서는 그 친구가 관찰일지를 너무나도 잘 써줘서 사실 보고서는 수준 있게 잘 나왔어요. 거기다가 그 유충에 대한 부분에 그 R까지 한 14개 정도를 갖다 걷었으니까 사실은 2차 부분에 대한 관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 그 보고서가 안 됐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관찰일지 성격에 대한 부분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 관찰일지에 대한 부분의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수상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부에 올릴 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들을 좀 하실 걸 고민하시고 그 보고서에 대한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화학을 할 때 정말 이 주제는 빠지지 않는 주제인데요. 음식의 신선도 변화 탐구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소독제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면요, 보습과 세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이 보습과 세척이 들어가는 경우는 누가 꼭 주제의 대상이 되냐면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그 어떤 그 설거지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또는 빨래를 갖다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탐구 동기가 돼서 보습과 세척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주제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6년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매년 나온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할 것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들을 뜯어보시고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초등학교 4학년에 시작을 하려면 사실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대부분 다 애들이 생물을 선택합니다. 근데 생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화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여기서 아이스크림 녹는 속도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그 pH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열광하는 시험 내용 중에 하나가 pH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화학으로 접근을 갖다 하면 조금 더 나은 상태에서 이 탐구 보고서를 진행을 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제가 딱 한 건입니다. 근데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제가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식상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갖다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구온난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그 주제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어떤 진행 방식의 실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할 때는요, 온난화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온난화로 인해서 더워진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시원하게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저온 패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또는 나를 냉각시켜주는 냉각 패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삼아서 그거에 대한 재료 개발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탐구 보고서를 갖다 작성해도 내년에는 충분히 주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냉각 효과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지 그걸 실험으로 입증하는 것. 그리고 실험을 입증할 때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단지 서술형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숫자로 기입되어진 내용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때 실험의 가시수를 물어보는데요. 실험은 지금은 한 가지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보통 실험을 갖다가 준비해서 내는 애들 중에 적은 게 보통 3개, 그리고 많은 게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수의 20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 볼 때 3개에서 5개의 실험 가지수가 들어가고 나머지 이론적인 배경이나 고찰이나 탐구 결론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걸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를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실험적인 내용이 어머니 5개가 들어가도요. 나중에 지금 서울시 본선 올라가서 전국대회를 가잖아요. 페이지가 30페이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죠? 훨씬 더 많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어머님 뭐가 나오냐면 실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 실험을 갖다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그 보고서가 그대로 제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탐구 보고서가 거기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주제를 선택을 할 때 자, 이 실험이 끝이 보이는 실험은 그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상을 갖다 받더라도 높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머님 상이 만약에 저희가 장려상이 나왔어요. 근데 장려상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을 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장려상은 항상 전국대회에서 대부분 특상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려상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꼭 한 주제 정도는 특상이 나오기 때문에 장려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포기를 갖다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 주제가 너무 좋으면 거기 전국대회 전람회 출전이 돼서 특상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참고해서 어머님들께서 아이한테 그런 것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애들이 상을 못 받으면 중도 포기를 갖다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낙담을 해요. 근데 그런 낙담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이거를 갖다 내가 또 어떻게 할지 좀 욕심을 부리도록. 사실 수학이 빠른 친구들 이런 주제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과학적인 소양도 늘어나지만 공부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에 대한 부분은 단지 참여해서 수상을 갖다 목적으로 하는 것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키워드는 이번에 2021년도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균입니다. 균. 이번처럼 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인데 항생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3건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균주에 관계되어진 것들도 2건이나 있습니다. 일단 한 주제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20% 이상 지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균이 굉장히 강세다. 근데 그거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유익균, 유해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다룰 수 있는 것, 쉽게 우리가 여기서 만질 수 있는 것 바로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균에 대한 부분들의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우리가 하면 이 균에 대한 것들의 접근도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단 생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등부 때부터 아이들이 좀 해봤으면 하는 건 배지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서 본인이 그것을 실험해서 그걸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 과정에 대한 걸 면밀히 어머님들께서 기록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보통 이걸 할 때 생물이 사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배지를 갖다가 하는 경우에는 배지를 우리가 찍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가끔 가다가 배지를 갖다가 너무 이쁘게 딱 하나만 찍으시더라고요. 그 배지는요, 어머님 뭘 찍어야 되냐면 전체 앞면과 뒷면을 찍고 콜로니 개수를 갖다가 센 걸 또 찍어야 되고 콜로니 모양에 따라서 또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배지에 따라서 나오는 사진의 개수가 많으면 4, 50장씩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균을 갖다가 다루실 때는 꼭 배지를 갖다 하시고 사진 촬영을 갖다가 정확하게 여러 장 해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생물 주제에 대한 키워드는 균인데 대부분들 이제 항균이고 물티슈, 그 다음에 항생제. 이 물티슈는 코로나의 여파로 여기에 지금 첨가된 거지 원래 잘 나오는 주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물티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 지능, 그 다음에 식물을 갖다 선택하는 경우는 이건 100%입니다. 식물이 성장에 대한 부분의 저해 요소나 성장을 갖다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특이하게 꺾어진 강낭콩을 갖다가 살리는 부분에 대한 관찰 방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특이한 주제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본인이 조금 더 고민을 갖다 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 그리고 기타적으로 미생물이나 곤충, 파빗들이 들어가고 대부분의 애들이 원래 이 전까지는 무엇을 갖다 주로 했었냐면 EM을 했었어요. 근데 EM이 올해 한 건밖에 없습니다. 보통 EM이 2건, 3건 이상이 들어가는데 EM이 지금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 균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은 사실 이번에 이 환경이 원래 보통 하게 되면 지구온난화에 관계되어진 부분으로 많이들 빠지기 때문에 사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제가 거의 한 30~40%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환경 주제는 복합적인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도 보시면 식용 그릇에 대한 탐구, 그다음에 살균 탐구, 그다음에 여기서 비닐 포장재 쉽게 제거하는 방법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 주제를 갖다 키워드로 잡을 때는 여러 가지가 모두 다 복합적인 것들. 그래서 여기 사실 환경 쪽에 대한 부분의 주제 설정할 때는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이나 또는 산업 부분에서 진행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선택적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선택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환경이 앞으로는 어머니 주제의 대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 저희가 영어 지문으로 나올 때 예전에는 그 지문에 관계되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사이언스, 과학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 영어 지문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거세고요. 그 주제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만큼이나 거기서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볼 때도 환경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의 수상률이 높은 상을 갖다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주제 2가지를 보시는데요, 어머님. 버려진 음식물의 재활용이나 쓰레기 처리 방법은 2가지 주제가 거의 상동합니다. 근데 이 주제에서 빨대나 아이스팩, 포장재, 여기 하나 지금 더 들어가 있는 게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주제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살균효과 앞에서 했고요. 신선도 앞에서 했고, 자외선 차단 앞에서 했고, 온도열 앞에서 했어요. 근데 주제에 대한 부분이 여기 폭넓게 그냥 들어와 있는 것 뿐이지 나머지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에너지 부분은 확실히 코딩이 대세였습니다. 왜냐면 에너지는 산업과 에너지이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서 코딩이 지금 대세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생들이 열광하는 부분 중에 코딩에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는 어머니들 PDF 파일을 보내드릴 요약서에도 특상을 받은 초등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3D 프린터를 본인이 집에다 놓고 아예 그냥 생산을 해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의 재질에 대한 두께, 그 다음에 굵기에 따라서 그거를 갖다가 뽑아내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본인이 코딩까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볼 뽑아냈을 때 뒤에 거미줄 같은 거 붙잖아요. 그걸 줄여낼 건가.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의 특성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의 도움이 거의 안 들어간 본인 혼자만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코딩이 될 때 3D 프린터, 파이썬, 머신러닝까지 나왔습니다. 머신러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내년에 이 머신러닝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관심 가지는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머신러닝에 관계되어진 산업에너지 분야에 이런 좋은 주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어서 우리 수치적인 걸 계산해서 했던 얘기들이 선풍기의 프로펠러나 발전기 수천알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10년 동안 빠지지 않는 거죠. 전기를 갖다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전기 생산. 그래서 앞전 수자와 펠티어 수자가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주제가 뭐니 초등부를 막론하고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은 발명과 전람회와 다른 기타 과학대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전소자는 펠티어 소자하고 아두이노가 결합되어지고 나중에 그 부분에서 언어적인 부분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것을 갖다가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 주제가 여기서는 제일 1등입니다. 앞전소자하고 펠티어 소자가. 그래서 앞전소자하고 펠티어 소자에 대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어머님들이 꼭 먼저 하셔야 될 주제이죠. 여기서도 지금 자외선이 나왔죠. 자외선 지금 올해 여러 군데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단어만 쓰지 않은 거지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첫 번째로 관심 갖는 주제가 자외선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다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딱 한마디로 여태까지 보셨던 거를 어머님 얘기하신다면 어떤 표현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만약 하신다면 어떤 융합적인 네. 네, 주제가 참 화려하죠? 제가 매번 설명회 때 드리는 말씀 중에 내용이 좀 모자라도 주제만큼은 잘 뽑아라.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주제는 어머니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주제가 중요하냐면 심사관들한테 잘 보이게 한 게 아니고요. 생기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 초등학교 생기부 어머니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생기부는 앞으로 그 학생들이 대입해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생기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상 정시 부분이 50.7%까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수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부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 꾸밀 때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의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주제가 화려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기뻐요. 왜? 주제를 갖다 신경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그동안 제가 설명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화려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머니께서 잘 앞으로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갖다가 어머님 잡을 때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출품하는 분야에 대한 방향이 내가 꼭 산업이 아니어도 화학적으로 내가 지원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적절하게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중등부 주제는 어떨까? 사실 중등부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 옆에다 살짝 적어봤습니다. 중등부는 고등학교보다 지금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등부는 여기서 제가 이게 옆에 숫자를 적어놨는데요. 보시도록 했습니다. 중등부 물리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강세였던 게 뭐냐면 힘인데요. 힘은 마찰력과 양력이 매번 잘 들어갑니다. 근데 마찰력 주제 역시 잘 들어가 있고요. 양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력까지 하게 되면 이 힘에 관계되어진 부분만 지금 25%에 해당되는 5힘입니다. 자, 근데 여기 어머님 간혹 가다가 매번 주제에서 꼭 들어가는 게 이제 층간소음에 관계되어서 나오는 맹그로브입니다. 근데 이 맹그로브의 활용은 이 망사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맹그로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학고나 아니면 영재고 가는 아이들 중에 꼭 하나 이 주제를 갖다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맹그로브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맹그로브에 대한 부분이 이게 바다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투압에 관계되어진 부분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 정수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 응용에 쓴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중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응용해서 하는데 이 주제 부분만 딱 잡아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들이 이런 거고 여기 실제 이 부분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센서입니다. 네, 아까 초등부에는 이런 센서가 없었는데 중등부는 한 단계가 올라갔죠. 그래서 중등부 센서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오토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즉 ABS죠. 저희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델링 하는 것들 아두이노 가속 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모두 다 아이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코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리 주제를 갖다 잡을 때는 중등부에서 앞으로 대세는 여기 산업 부분에서의 코딩이 아니라 물리 부분에서의 코딩이 대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학은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물질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가장 많고요. 중등부는 이제 초등부하고 좀 다르게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많기 때문에
사실 주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잡을 때,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갖다 할 건가.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비닐을 갖다가 중진료로 생산해내는데 400도의 열로 비닐을 갖다 태우면 바로 기름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기술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뉴스만 들었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최적화되어진 것을 온도로 해서 직접 해보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확인, 실험, 실증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보고서로 잡아도 충분히 내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본인이 이제 그 부분에 뉴스를 듣고 궁금증이 있으면 그 뉴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소해가는 과정 자체가 탐구 과정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 하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주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제다. 근데 할 때 만약에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용해서 하다가 거기 중재료를 갖다 뽑아낼 때 가장 그 뉴스에서 봤던 것 중에 그 호기심이 됐던 건 중진료를 뽑아놨는데요. 깨끗한 중진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깨끗한 중진료를 갖다가 우리가 뽑아내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터 하나가 또 들어가면 그걸 우리가 어떤 필터링을 갖다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보시는 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전 이 실험은 좀 비추입니다. 무슨 실험 비추냐면 물의 냉각 시간에 관한 관찰 실험을 갖다 하는데요. 이거 음펜바 효과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 음펜바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저도 했고 이 주제를 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또 나왔어요. 근데 이 주제는 앞으로 어머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물을 왜 뭐 주스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그 주스도 다 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할 때 그리고 여기 5호도 있는데 5호는 사실 중등 과정에서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원래 초등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5호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아이스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자, 근데 여기서 이례적으로 아이스팩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이 2건, 3건 나왔어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심사위원들이 이 주제를 갖다 뽑을 때요, 어머님, 유사 주제를 많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 주제를 갖다 많이 뽑았다라고 하는 건 그 주제를,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선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에 만약에 3개다, 그럼 3개 중에 분야를 막론하고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선택해서 상을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주제 선정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 아이스팩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내용들은 올해 상을 갖다 하나 받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생물은 여기도 중등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균입니다. 네, 그래서 중등고에 대한 이 부분은 이게 균으로 이제 일관되어진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자외선이나 항산화도 균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한 40% 이상이 다 균으로 매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주제가 이렇게 5가지로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음식 폐기물에 대한 거는 초등고나 중등고나 지금 상관없이 비슷한 지금 추세인 것 같고 확실히 온난화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 주제에 대한 부분의 키워드도 이 쓰레기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재료의 활용도를 갖다 높일 수 있는 탐구 주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산업에너지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서 주제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하느니 차라리 딱 5가지 기본적인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등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제는 탈취,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첨가되는 것,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앞전소자, 그다음에 폐열입니다. 이 5가지 주제는요, 여기 이 산업에너지 부분에서 중등 분야에 굉장히 많은 단골 주제들이고요. 사실 이 주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실 때는 정말 다양하게 끝없는 주제를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사진 찍어 가시는 부분들은 나중에 키워드를 갖다 연결해 보시면 키워드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자, 어머니 주제들을 보시니까 내년에 만약에 지금 현재 9월달 제출을 해야 돼요. 그 9월달 제출해야 되는 주제를 갖다가 7월달 말부터 방학 들어가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 어머니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어머니 핸드폰을 이따 하시고 어머니 언제 하실 거예요? 3월이요? 12월 네, 3월이요.
K모 안 보고? 있어서. 그럼 언제 5월달로 미뤄지겠죠? 근데 2차 들어가면요? 이미 봤어요. 작년에 올해 또 볼 거잖아요.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K모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K모 시간 때문에 안 나오는데 K모 준비하는 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K모 준비하는 애들 치고 스트레스가 없는 애들이 있을까요? 많죠? 그래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날 뒤에다가 설치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왜냐면 얘기를 해서 과학은 가볍게 오는 거기 때문에 수학의 진도가 높은 애들은 제일 스트레스 받는 날 이 과학 탐구 보고서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와서 힘들지 않게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학이나 이런 것들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응용하실 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역시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호기심 메모장을 갖다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있는 이 주제는 그냥 저희가 이번에 그 어머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예전에 안 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기예요. 마스크의 흡입 능력을 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머님이 쓰고 계시는 마스크들은 다 가짜입니다. 네. 왜? 어머님 마스크 안쪽에 다 얼룩이 묻습니다. 네. KF94 네, 의미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갖다 알면 어머님 나중에 뭐가 생기냐? 그러면 균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뭐를 해요, 어머님? 배지도마를 하는 거죠. 거기서 배지도마를 갖다 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에서 내가 이 마스크를 쓸 때 이 마스크가 얼마만큼 무슨 종류의 균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본인들이 다 탐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게 산업에너지 아니면 환경 부분인 것 같은데 생물도 하네? 그럼 나중에 그거에 대한 균주를 갖다가 어머님 이번에 어떤 친구가 뭐를 했냐면 균을 갖다가 어머님 시뮬레이터로 만들었어요. 균 발효 과정을.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가면 산업에너지 부분이 아니라 IT까지 들어가게 돼요. 소프트웨어까지. 그러니까 사실 그걸 다양하게 펼쳐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갖다가 어머님 메모장으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올해 어머님들에게 선택으로 지금 했지만 그 선택으로 한 것 중에 올해 좀 다르게 있었다면 포트폴리오 제시가 아니고 탐구 일지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탐구 일지라고 하는 부분에 단어 선택이 안 나왔었는데 탐구 일지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했다고 하는 건 내년에 탐구 일지에 대한 과정을 갖다가 본인이 기간적인 부분에 해소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그거를 연구한 주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과정에 대한 탐구를 갖다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탐구 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할 때 어머님들이 제일 좋은 건 블로그는 봐도 돼요. 네, 그리고 또 밴드. 네. 그래서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그룹에 대한 것들을 일정하게 놓으시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밴드로 묶는다고 하면 어머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끼리 우리가 연합으로 해서 하실 때 그 안에서 소통이 가능하니까 꼭 학원에 오시지 않아도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탐구 작품에 대한 주제 관찰, 탐구 방향에 대한 도찰 필요인데 이거는 어머님들 오늘 그냥 가서 또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다운로드 봤는데 어머님 진짜 힘들었어요. 92개. 네, 그거 나중에 꼭 가지고 가셔서 PDF 파일 다 열어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왜 보여드리냐면 고등학생들이 보통 한성과고나 세종과고 서울영재과고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 한 것들도 보시고 그리고 꼭 학생들의 수준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높지 않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이게 저희 애들이 한 거에 비하면 이 주제가 어떻게 이 수준에서 됐을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약서라서 그런지 약간 내용적인 부분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근데 진짜 자세하게 한 애들은 너무 자세하게 해놔서 와 진짜 이렇게 엄지손가락 진짜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큼 잘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아이들을 또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딩 융합이나 그 다음에 아두이노,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은
네, 사실 내년에 지금 이제 던져지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딩하고 아두이노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요, 그냥 단지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지 말고, 예,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함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코딩에 대한 부분들로 함수에 대한 어떤 변화 과정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대한 부분들의 장치를 갖다 써서 사실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현실화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또 하나는 이제 2021년도에 플라스틱하고 코딩하고 균이, 네,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 이슈였다면, 네, 2020에는 그냥 균이 아니라 이제 한균이 될 것 같습니다. 한균. 그리고 이제 코딩인데, 코딩은 그냥 코딩이 아니라, 네, AI가 들어가는 코딩.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레기 형태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 종이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쓰레기 접근으로 해서 환경이나 아니면 화학으로, 네, 많이 내용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분석하면서 나왔던 것들이고, 내년에 이런 주제가 이제 인기일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드리는 건데, 항상 지속되는 인기 주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모두 물리입니다. 마찰력, 네, 파동, 예, 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지금 보고서가 진행되어 있는 그 아이들은 수상 실적에 상관없이 물리하고 화학 보고서 중에 하나는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보고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님들이 나중에 의대를 꿈꾸시는 어머님들은, 네, 생물 보고서가 하나 있으면 꼭 좋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보고서에 대한 준비들을 하다 보면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보고서가 내용이 나중에 정작 가서는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생물,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 그래서 세 가지가 있으면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영역들은 어머님들께서 좀 관심 가지고, 네, 거기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초등학생들 유의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일단 난이도인데요. 난이도는 일단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네, 진짜 이 수준이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학원에서 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왜냐면 어머니들 아시지만 이걸 갖다가 본인이 설명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네, 사실은 그 수준 이상으로 가버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여유 있게 설명을 물어보셔서 좀 순조로웠지만, 사실 이게 난상 토론처럼 돼버리면 초등부 애들은 겁먹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3번 발표하고 4번 질문 받았는데 서울시 본선에 가면 15분입니다. 네, 15분이면 애들 긁어내는 건 어머님, 네, 땅바닥까지 긁어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 때 본인의 수준을 갖다가 너무 과신해서 하지 않도록,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제는 애들이 진짜 관심 있는 주제. 네, 어머님 요새 애들 게임 뭐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거? 네? 어머니 게임 안 해요? 안 시키세요? 어머니 게임, 애가 게임 안 해요? 해요. 뭐요? 로블록스. 그쵸? 그거 안 하는 애가 없어요 요새. 예,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들하고 많이 싸워요. 그 게임을 하는데 어머니 노플록스 애들한테 초등부 우리 애들에게 학습에 주는 영향에 대한 탐구, 네, 노플록스에 대한 게임 난이도를 갖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네, 노플록스에 대한 부분 우리 마인크래프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거의 효과적인 운영 방법, 네, 이런 것들의 주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인크래프트가 어머님,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머니들은 이렇게 하시지만 마인크래프트 공간 안에서 순식간에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네, 근데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고서 내는 것들 쓰잖아요. 가볍게 씁니다. 가볍게. 네. 그래서 게임을 한다고 해서 게임을 어머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게임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대신 탐구 보고서를 쓰도록. 네. 네. 그리고 거기 왜 그러냐면 게임에 어머님 본인 애들은 머리가 영특하기 때문에 게임 맵 지도가 어머님,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수학을 갖다 놓고 내가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어머님 아시죠? 게임에서 난이도는 내가 몇 번에 접근을 갖다 했을 때 다음번 난이도에서 쉬워진다는 거. 네, 그걸 못 들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되죠? 난이도가 더 낮춰지죠? 네, 프로그램을 그렇게 활성화시켜 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횟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네, 여기다 응용해서, 네, 직접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등부 학생들인데요.
아니, 중등부 학생들은 아까 여기서 난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중등부는 이제 물리는 제발 이제 교과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물리가 교과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높은 일반 물리나 아니면 고등과학에 대한 내용들의 접근을 갖다가 해서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건 좋은데요. 보고서가 선발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 생물 과목과 결합한 융합 과제가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접목해서 융합 과제에 대한 부분으로 난이도를 갖다 잡으시면 되겠고요. 중등부는 중학교 1학년들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할 게 없잖아요. 왜 할 게 없다고 표현되냐면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 외에 본인이 K1나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외에 1학년은 2학년에 비해서 상당히 편안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12월 달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중간 과정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여유있게 좀 준비를 갖다 할 수 있고요. 근데 7월이 준비가 되면 7월에 우리가 과제로 나오는 경우는 수행평가 5점에 대한 5점, 많은 학교는 20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20점까지 이제 수행평가가 나오니까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20페이지를 안 써도 돼요. 5페이지만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 12월 달부터 진행하는 거는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올해 초등부하고 중등부에 신규로 들어온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없던 대회입니다. 원래 부산이나 경기도권에서 3월 달부터 진행되어 있는 대회 중에 자유탐구 대회와 그 다음에 창의력 대회가 있습니다. 창의력 대회는 대회가 이제 정해져 있지만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지만 자유탐구 대회는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시점이 언제냐? 5월입니다. 그럼 어머님 중등부 학생들은 3월 달에 과학탐구 토론 대회를 해요. 네, 근데 이번에 과학토론 대회는 같이 수업했던 대명중학교 3학년 친구가 서울시 금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본인이 어떤 단계에 올라갈 때 저희가 도움만 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갖다가 조금 더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적인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대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설계를 갖다 하실 때 이 자유탐구에 대한 주제가 우리가 5페이지거든요. 근데 이 과학전략에는 20페이지예요. 그럼 처음에 어머니 20페이지 쓰라고 하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에 알맹이만 5페이지를 갖다 써서 내가 해보도록 아이를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으로 자유탐구를 선택하시라는 거. 단 자유탐구가 학교에서 어머님 학교 대표로 1명 선발입니다. 1명. 올해는 운이 좋았어요. 왜? 사실 우리가 이번에 그 자유탐구 했던 아이들이 전국대회까지 올라가서 잘 성적이 나온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중간과정까지 올라가서 본인들이 수상실적을 잘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1나 이런 거 잘 몰라요, 어머님. 저희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딱 상 하나는 5학년 9월달에 결정되는 과학부 정관상입니다. 네. 2014년도에 그 58개 학교 중에 여기 서초동하고 대치동하고 송파까지 58개입니다. 초등학교가. 그중 13팀이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죠. 근데 올해는 몇 팀이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머니 받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받는 거 사실 의미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애들이 날개를 달아요, 어머니. 그러면 걔네들은요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아주 잘합니다. 저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실 때 여기에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머님들 오늘 아직 그냥 가서 이 탐구 보고서 수업 듣고 보고서 쓰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에 오셨다고 하면 오늘 사실 맞지 않습니다. 아이하고 어머님 좀 이야기를 하셔서 어머님들의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이라도 좋으니까 탐구 보고서의 방향을, 주제를 아이 진로하고 맞게끔 설계하십시오.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모두 다 어른이 해줘야 되냐? 어머님 손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타이핑을 치지 않으셔도 그 보고서가 주제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면 일단 통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있는 부분에 힘 기울이지 않으시도록. 그 대신 애가 나중에 이 부분에서 이걸 할 때 전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이걸 시키는 경우에는 어머님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피곤해지니까 조금 뒤늦게 시키세요. 그거는. 자,